사회복지학과에 있는 박선영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자활센터나 구청이나 이런 공공하고 민간 사회복지기관에서 저소득층들하고 사회복지사들하고 이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관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은 빈곤 여성들이 사회복지 서비스 공공구조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각계에서 좀 말로 표현하는 방식이 상당히 좀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 실천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대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중에 이 기회에 좀 이렇게 굉장히 좀 미약한 수준이지만 이 주제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복지 언어로서 복지 의존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이해되는가, 그리고 저희에게 던지는 은유가 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존의 제도에서 이제 다루는 그런 이론으로 이론의 관점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모성과 가족보호 중심으로 복지 의존을 이해하는 거에서의 어떤 쟁점, 그리고 경제, 치료, 관리 중심의 어떤 모델로 본 복지 의존의 접근하고 쟁점, 그리고 이제 사회 배제론에서 부모를 좀 간단히 정리하고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함의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빈곤이 이제 그동안에 여성화하고 특히 사각지대가 여성화하는 경향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경제 위기 이후에 빈곤층이 항상 그러한 여러 가지 고통을 선택적으로 또 차별적으로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빈곤 여성들이 이제 계속되는 경기 침체라던가 노동이나 취업 구조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오고, 또 이제 다중으로 그런 생계 부양하고 이제 아동 양육이나 또 이제 빚이 이제 다들 있고, 그다음에 알코올을 비롯해가지고 물질 남용이 이제 상당히 심각해지고 사회관계망도 이제 약화돼서 고립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또 이렇게 제도권에서는 이제 집단으로 보지만 내부에서는 또 일할 능력이나心身 기능 상태나 이런 여러 가지 개인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삶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망 상태에 있는 여성들의 예를 그냥 몇 가지 보면 이제 제가 직접 접한 건데요. 접한 경우들인데, 이제 공통적으로 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 되지만 어려서부터 가정폭력을 겪었거나 성폭력, 성매매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국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오면서 사회관계망도 단절이 되고 원가족으로부터도 고립되는 이제 그런 식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질적인 장애라든지 노령에 대한 돌봄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 우울 질환이라든지 이런 상태로 있는, 그래서 공적 부족하고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어야만 생존이 가능한 이제 이런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사회복지 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는 기본적으로 서구의 일부 나라들처럼 근로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민간 자원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독으로 고립돼 있던 개인이나 가족이 여러 가지 공공 자원뿐만이 아니라 민간 자원들을 통해서 겨우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런 설랑설레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아동 양육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모성 중심으로, 그리고 근로 중심으로 되어 있는 빈곤 제도 역시 모성을 역할을 이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무상으로 지원이 이제 가능하도록 되는 게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복지제도 역시 경제 중심으로 이제 운용이 되고 있어서 자립을 중심으로 해서 제공이 되고,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인건비 절약이나 그리고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단기로만 이제 제공하려는 이제 그러한 경향들이 이루어지면서 근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질환을 중심으로 해서 치료와 의료 접근들이 개인화하는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모니터링과 관리가 철저하게 좀 더 강화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회 배제론으로 보는 분들이 이제 조금 더 후에, 그러니까 대량적인 연구들보다는 이제 이후에
이제 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질적인 연구로 그 내용을 좀 더 파악하고 그 과정을 파악하려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 의존성 문제는 이제 특히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더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자격이나 이제 가치 어떤 도덕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이제 중복 지원이나 그 재정의 누수를 굉장히 경계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이걸 의존성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용으로 봐서 최대한 줄 수 있는 데까지 계속해서 제공을 해야 하느냐, 그래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냥 사회복지사회가 어떤 일을 한다라는 걸로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빈곤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그 이들이 심신 기능을 회복을 해서 스스로 지역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사회복지 제도 아니면 경제 제도가 이제 뒷받침하는 그 제도가 이제 기대하는 어떤 규범이나 그런 어떤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해야 하는 한편, 또 그 사회복지 자체의 어떤 가치나 그 목적을 실현해야 하는 좀 양면성이 있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고민을 조금만 하게 되면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복지 언어로서 복지 의존성의 의미, 그리고 기존의 이제 이론을 활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함의를 보도록 하는데, 먼저 이제 언어 측면에서 그 사회복지 기관이나 지역사회나 뭐 신문지상에서 활용되는 그런 그 말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그 재정의 어떤 소비,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단은 복지 재원이 되겠지만 그 어떤 양극에서부터 오른쪽 뭐 양극으로 가면은 사기, 범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 이제 그 중간에 도덕성이나 아니면 심리사회적으로 굉장히 취약하다, 개인이 굉장히 게으르거나 뭐 그렇다 해서 빈곤 문화를 의미하는 그런 점이 이제 이 저걸 뭐라 그래야 되나, 커서를 어느 쪽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마다 그 말하는 사람마다 그 의미는 상당히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그 제도권에서 원하는 거는 그냥 일시적으로만 이용을 하고 자활해서 탈빈곤해라라는 것이 권유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양화된 연구를 통해서 이제 보면 그런 식의 실현은 잘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서 이제 그 담론이 뭐 이루어질 때 어떤 규제나 낙인을 이제 부여하고 통제하려는 그런 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2달 전인가 어떤 고위직 관리직의 장모가 문제가 되는데, 그 의료보험을 2,500만 원 정도 부당수급한 이제 그런 예가 있듯이, 오히려 상층에서 이런 이제 복지 사기는 더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병원에서 원무과하고 뭐 이런 환자들하고 이렇게 해서 더 일어나고, 실제로 이제 그 통계에서도 의료보험 쪽에서 부당수급이 많이 일어나는데, 정작 이제 많은 욕을 먹는 건 이제 빈곤층들의 일상에서, 그렇게 저희 학교 앞에도 이제 임대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이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좀 이제 여러 가지 공백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떤 합의된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담화적인 어떤 지식으로, 그리고 사회복지에서도 그냥 담화적인 실천으로 이 복지 의존이라는 것이 그냥 인식이 되고 그냥 쉽게 말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빈곤 여성들이 당면하는 이제 위험은 그 생산성 중심의 어떤 복지 제도나 정책 서비스로부터 배제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화된 어떤 소위 말하는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는 아예 이제 누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동기능 강화 사업이 대구에도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핵심은 그 찾아가는 서비스인데, 이제 거기서 그 안에서도 이제 굉장히 그 최변방에 위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어떤 그런 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인 그 문제로 인해서 복지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도 치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의존성의 개념을 이제 써놓은 걸 보면 애초에는 상당히 좀 인간이 기본적으로 상호 의존적이듯이 상호성을 이제 강조한 어떤 긍정적인 의미로 표현이 됐었는데, 산업화 이후에 뭐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대단히 병리적인 이런 걸로 이제 그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복지 언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사회복지 실천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이제 기존의 어떤 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그 이제 재정의 소비라는 것으로 이제 확산이 이제 되고, 그렇지만 또 아이러니하게 그 지역사회에서 제공을 하는 거 보면 무한으로 그냥 제공을 해요. 아까 그 그림에서 보여드린 그런 다양한 자원들을. 그리고 그 뭐 아시다시피 그 빈곤 여성들 내부의 그런 다양한 그런 어떤 생활 세계, 삶의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무자들도 그 상상력을 제대로 발휘하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에 이제 활용하는 걸 보면 이제 생각하는 거에 어떤 범위나 이런 것도 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그 사회복지 실천에서도 심각하게 그 장기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여성들의 입장에서 고민을 좀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제 볼 때는 일단 모성 가족보호 중심에서는 여전히 사회복지에서도 이제 가부장적제의 그런 영향이 이제 강해서 그 모성과 그 돌봄 역할을 하는 여성들은 좀 익스큐즈가 돼요. 그래서 서비스를 조금 더 원활하게 받는 이제 그런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 이제 포리가 이제 사회복지 직업화하고도 관련돼서 그냥 잠깐 언급을 하면, 그 미국의 그 자유주의가 이제 좀 영향을 많이 미쳤던 진보주의 시대 때 여성 활동가들이 자선조직 협회하고 인보관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주의 접근을 하면서 이제 여성의 그 권리, 주체로서의 그런 이제 활동을 많이 했었고, 모성 그 연금이라는 것도 만들고, 이제 특히 이제 아동복지를 위해서 힘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어떤 모성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되니까 모성과 돌봄을 위한 그런 분야에서는 일종의 이러한 그 이제 관점에서는 타당화가 되면서도, 그러니까 여성의 복지 의존에 타당화가 되면서도 모성과 돌봄 역할을 하지 않는, 아까 그 예를 보여드렸던 그런 여성들, 두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낙인을 더 심하게 받을 수 있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제 받는 게 되고, 아니면 이제 정신질환자로 그냥 고려가 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모성과 가족보호 중심 접근에서 이제 사회복지 실천 쪽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그 빈곤 양육모에 대해서는 이제 타당화가 어느 정도 이제 되지만, 그 이 일이 이제 근로, 그래서 어떤 생산성하고 경제, 가계를 이제 지탱해야 하는 걸로만 이해가 이제 되는 그런 복지제도 아래에서 자기 실현이었구나, 뭐 자기 성장이나 이런 거에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사회복지사들 중에서도 이제 여기까지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이제 복합적인 상황에 이제 처한 그 빈곤 여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 모성이나 가족 보호 중심의 그런 접근은 이제 그 대응할 어떤 방법을 제시하지 못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회경제적인 압박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그러니까 관점이 어떤 뭐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육모들 중에 이제 드림스타트처럼 이제 조기 개입, 그러니까 빈곤 아동들을 위해서 조기 개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헤드스타트를 본따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과하게 또 이 어머니들이 그 안에서 이제 교육 열기가 이제 높아져가지고 그야말로 과다하게 중복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이제 열정적으로 사회복지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있는 한편, 또 아동 방임이나 그 학대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러한 그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지침이 좀 약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치료 관리 중심에서는 이제 기존에 아시다시피 나쁜 일자리 여성들이 이제 집중돼 있고, 그 다음에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들에서 이제 탈빈곤 효과는 상당히 이제 미약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서부의 경우하고 좀 비슷한데요. 그러면서 그 이제 근로 가능 여성하고 그 불가한 여성들에 대해서 파악이 이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아동들이 특히 이제 이런 빈곤 여성들 경우에 그 가족 안에서 특히 아동들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으로 지금 학교 부정이나 뭐 ADHD나 이런 질환 진단을 받는 거, 지적장애 진단을 받는 게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치료는 그냥 어떤 뭐 가족 환경이라든지 지역사회 환경의 개선이나 이런 거는 좀 그런 것보다는 개인화된 심리치료로 이제 의뢰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아서 이제 유럽이나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 그 개인화 현상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제 최근에 제시한 그 복지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그다음에 누수를 막기 위해서 제시한 그 모델에서도 보면 이 민간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에서 가장 밀접하게 지역 주민들하고 접하게 되는 이 서비스 제공도 모니터링과 그 통제를 강하게 하도록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혼 여성에 대해 이거는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경제치료관리중심에서 또 이제 사회복지 실천 입장에서는 아까랑 이제 유사하니까 제가 몇 가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그 대량적인 연구에서 탈복지 의존을 탈빈곤으로 이제 동일시해서 도식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계속된 연구에서 서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별로 경험적으로 근거가 없이 그냥 심리사회적인 어떤 동기는 좀 높이지만 어떤 결정적인 효과는 없는 게 이제 나타나서 실천에서도 그렇고 제도에서도 그렇고 좀 다른 방법으로 이제 빈곤 정책이 이제 제도 실천 이렇게 좀 일관된 그런 이제 대안이 나타날 필요, 아니 제시될 필요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배제로는 입장에서도 이제 뭐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고 사각지대 안에서도 더 이제 주변화되는 이 여성들의 복합적인 그런 그 상황을 사회적 배제론이 좀 더 잘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 실천 쪽에서 좀 더 채택을 해서, 그렇지만 그 이 이론 역시 구체적인 어떤 그 개입 방법 이런 거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체적으로 좀 더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90년대부터 임대 아파트가 굉장히 이제 지역이 번성을 하면서 이미 지리적으로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중산층하고 그 중하층 그리고 벽도 생기고 임대 아파트 주변에는 그 민원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이웃 효과가 그 이미 뭐 교육이나 그 여러 가지 문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굉장히 나고 뭐 범죄 이런 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데 대한 어떤 그 명확한 어떤 집계나 자료 이런 거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냥 서비스만 잘해서 될 거는 아니라는 거가 이제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매우 부족하므로 유사한 얘기는 아니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냥 그뭐 아주 결정적인 그런 대안은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존의 그 제도하고 실천하고의 그런 공백을 이제 좀 메우기 위해서 기존의 이런 접근들에서의 그 사회복지 실천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좀 통합을 해서 대안을 마련을 하고, 자체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이론 체계나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예를 들면 몇 년 전부터 이제 한 4년인가 사회관계망 이론을 한 분의 이제 연구 덕분에 사회복지 기관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상기 사회관계망을 강화하는 걸 하나의 그 이제 프로그램으로 하고, 하지만 그게 그 어떤 사회 통합의 관점이 아니라 그 각 개인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소외되고 배제된 그런 개인들이 그나마 민간 자원을 좀 더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 좀 머무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결국은 이제 관리의 또 하나의 방법이 되고, 사회복지의 어떤 사회가 아니라 그냥 개인화하는 하나의 이제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를 열심히 계획을 하고들 있는데 그게 침입형 서비스가 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윤리적인 딜레마를 항상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를 사회복지 실천 쪽에서도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계명대학교를 알기 전에 계명대학교 여성학 연구소를 먼저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역과 사회에서 정말 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연구소에서 이번에 초청해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박선영 교수님이 발표하신 그 복지 의존이라는 그 복지 언어와 관련해서 이제 여성의 문제와 관련시키면서 이러한 기회에 이제 빈곤 여성이 겪게 되는 그 복지 의존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중요한 이제 주제를 이제 다뤘는데요. 저도 지금 뭐 정리가 좀 잘 안 되긴 하는데 오늘날과 같은 이런 사회적 질서 안에서 복지 의존자가 된다는 것,
내가 복지 의존자가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상황에 처해진다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저희 사회복지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희 학생들이 어떠한 늘 물음을 던지냐면은 교수님 저 사회복지사가 과연 돼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사회복지사가 되는 게 두려우냐 이런 질문을 하면은 교수님이 사회복지사가 정말 필요한 직업이고 가장 이 사회에서 정의로운 직업이라고 하시는 거 나는 인정하겠는데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직업 선택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복지 의존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경험하는 거냐면은 사회적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상황이 이제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은 왜 사회복지사가 되기를 두려워하냐면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를 돕기 때문에 나도 역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에 속한다라는 동일시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왜 여성의 문제로 고찰해야 되냐면은 사회복지 대상자의 거의 70% 이상이 여성이라는 거예요. 또 사회복지사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여성 집단 안에서 이제 계층은 다르고 아무리 그 위치는 다르더라도 스테이터스는 다르더라도 그들이 내면적으로 경험하는 사회 내 모순이나 불합리성은 사회복지사가 겪는 어떤 내부의 분열이나 사회와 자신과의 그 다음에 이제 복지 여성들이 복지 의존자로서 전락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의 존재가 된다는 것은 마찬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같이 이제 고민을 해줘야 될 그 주제로 저는 항상 학생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복지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산업화 이후에 사회복지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소위 복지 제도 안에서 이제 의존자라는 위치가 만들어지게 되고 반대 위치에 누가 있게 되냐면은 기여자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 기여자, 그러니까 컨트리뷰터, 그러니까 그래서 연금 생활자한테 스티그마를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복지 수혜자한테는 의존자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스티그마가 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지 의존의 문제는 스티그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지 의존자가 된다는 것은 이 사회에서 이제 완전히 기여하지 못하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발생되는 주요한 이제 작동 논리는 산업화 시대가 만들어낸 중요한 두 가지 규범, 노동의 규범과 그다음에 상호 후회성이라는 규범, 이 두 개의 작동 원리에서 이제 사회적 질서가 되게 한 것이고, 그 기여자는 어떻게 측정되냐면은 노동 의무를 이행했느냐에 의해서 측정되어짐으로써 기여한 자가 되고 기여하지 못한 자가 되고, 의존자는 그 상호 후회성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받은 것을 되돌려주지 못하는 자, 이렇게 이제 위치에 놓여지게 되면서 엄청난 스티그마를 받게 되는 작동 원리가 이제 구조적으로 주어지면서 이제 위치 지어지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그 박선 선생님이 이제 좀 더 이거를 더 비교 고찰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러한 그 복지개혁 이전과 복지개혁 이후에 그 복지 의존자에 대해서 가해진 스티그마의 차이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는 이것도 한국적 사회에서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워킹 푸어 피플에 대해서 복지 제공을 한 적이 없어요. 한국은 복지국가의 경험이 없는 나라죠. 그러니까 이거 미국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을 가능한 여성인데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복지 의존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1990년대 중반에 미국은 복지개혁을 단행합니다. 공공구조 개혁을 단행을 시키고, 미국발 이 복지개혁이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사회정책의 흐름이 되게 되는 게 바로 노동복지개혁이에요. 노동연계복지라는 개혁이에요. 그럼 노동연계복지개혁을 오게 되면은 그 복지 여성들이 이제 시간 제한적인 복지 그 의존자가 돼야 되고 3년 정도 뭐 안에 이제
탈수도 해야 되고 탈비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 기여를 어떤 식으로 하게끔 만들었냐면은 이 의존을 종식하는 방법의 수단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임노동자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임노동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이제 채택한 거죠, 전략을.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오늘날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다 아시죠?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구조가 바뀌었는데, 자본주의 발달 단계 구조가 바뀌었는데, 방법은 대안은 고용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 고용도 임금 노동에 찾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현장에 가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정신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빈곤 여성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너는 뭐 역할 없는 자, 다음 말은 역할 없는 자, 목 없는 자, 이런 식의 사회적 비난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일을 해보려고 하면 적정한 임금 노동의 직장이 없는 구조는 그렇게 주어지는데 사회적 기여는 임노동을 통해서 하라는 식으로 요구받고 있으니까 사회복지사도 낮아빠져야 되고 당사자들은 이제 알코올 중독이나 그런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지의존자가 됐어요. 바닥에 이렇게 껌딱지 떼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알코올 중독자 된 거예요. 그냥 술 마시다가 비관하다가 그 선택에 각자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논문을 완성하려면 복지 개혁의 전후에서의 복지 의존의 그 스티그마가 어떤 거시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의 변화를 주는지 노동연계 복지에서 그래도 일하게 한 방식이 오히려 스티그마를 조금 더 최소화시켜주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더 스티그마를 더 강화시키고 더 당사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찰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안으로서 그래서 이제 찾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임금 노동 모델에 기초한 이러한 복지 의존자에 대한 스티그마나 복지 의존의 종식을 극복하려는 대안에 대한 문제 제기. 노동의 의미가 반드시 임금 노동만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래서 노동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해석, 사회적 경제라는 것에 대한 대안, 또 그것이 실제 현지에서 굉장히 많이 적극 이루어지고 있고, 또 미국에서의 미국 논문들을 보면 그 주요한 대안 중에 하나가 자활, 의존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을 그 보통업적인 정의, 당사자로부터 당사자 중심적인 재정의를 위한 실천가들의 노력, 그래서 그러한 재정의를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대안의 모색,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대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연결하셔가지고 논문을 완성시키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제학술 세미나 기체를 축하드립니다.